오늘은 제가 헝가리에 있는 동안 머물렀었던 곳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유럽에서 가장 야경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곳이 이 부다페스트인데, 그래서 부다페스트의 야경과 낮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유럽을 가면은 보통 2주 이상 있다가 오는 편인데, 그렇게 한 번 나갈 때마다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숙소를 한 군데 이상은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비용이라든가 위치나 뭐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런 현지인의 숙소를 가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앤틱이나 빈티지 같은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좀 앤틱이나 빈티지 느낌으로 꾸며진 앤틱 하우스들을 좀 구경을 하려고 그렇게 숙소를 고르는 편이고요. 제가 이렇게 숙소를 다니면서 좀 느끼는 게 많았어요.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뭐 이런 빌라 같은 것들이 구조들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유럽의 집들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구조들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공간을 활용을 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도시들의 그런 따뜻한 색감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그 건물 같은 데 보면은 외관에 굉장히 좀 예쁜 그런 오브제들을 많이 활용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좀 생활 속에서 따뜻한 색감과 빈티지나 앤틱의 그런 감각을 자연스럽게 좀 보고 느껴서 그런가, 앤틱 가구라든가 앤틱 소품 같은 것들을 활용할 때도 제가 갈 때마다 많은 영감을 받고 그러는 편이어가지고, 그래도 한 군데 이상은 가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여드릴 이 헝가리의 숙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앤틱 하우스고, 이 집이 위치한 건물 자체도 10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같이 집 구경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헝가리에 저녁 비행기로 도착을 해가지고 저녁 늦게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에 제가 잠깐 찍어 놓은 영상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 집에서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 살롱 세트였는데요. 다 같은 갈색깔의 벨벳으로 커버링이 된 그런 살롱 세트들이 센터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 의자들이 다 오래된 거다 보니까는 보통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앤틱이나 빈티지 체어들이 오면은 실제로 판매가 될 때는 이태원이나 이런 데서 커버링을 새로 해가지고 솜 같은 것도 다 보강이 돼서 앉기 편하게 좀 수리돼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사실은 보기에는 예쁘지만은 앉았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옆쪽으로는 또 큰 옷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머무는 동안에 여기에 뭐 패딩 같은 것도 걸고 내부가 널찍해가지고 아주 쓰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제 화장대인데요. 저는 보통 이런 앤틱 화장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앤틱 가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길트우드 글라스, 그러니까 골드톤의 좀 글라스들을 매칭을 하는 게 좀 정석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빈티지 또 미러를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굉장히 센스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집을 선택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강가 옆에 있는 집이어가지고 세첸이 다리는 물론이고 국회의사당까지 창문을 열면은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뷰를 가진 집이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사실 단점도 있었어요. 옆쪽으로는 트램이 다니다 보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었는데, 이제 트램 소리나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옆쪽으로는 이렇게 캐비넷이 또 있었고요. 이런 캐비넷 안에는 과연 뭐를 보관을 할까 되게 궁금해가지고 위쪽 캐비넷을 열어보니까는 다리미도 있고 이렇게 그 잔 같은 거를 넣어놨더라고요.
이 집이 그리고 굉장히 카페트가 많이 깔려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큰 카페트를 하나 쭉 깔아 놓는 경우도 많은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것만 해도 카페트가 한 7, 8개, 벽면에도 카페트를 이렇게 걸어 가지고 매칭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집을 보다 보니까는 굉장히 재밌는 오브제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게 에나멜 재질로 만들어 놓은 이런 오브제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근데 이게 막 한두 개 있는 게가 아니어 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작가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호스트한테 물어보니까는 자기 남편이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아티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거를 좀 기념을 하려고 만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이트 찬장이 있었는데 이 안에도 뭐가 있나 이렇게 열어봤더니만은 이렇게 에나멜 재질들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실제로는 저는 머무는 동안에 사용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또 호스트인 피터한테 얘기를 해보니까는 피터 자체도 이런 앤틱이나 빈티지 같은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앤틱 마켓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자기도 사서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유머러스한 호스트였어요. 자기 자체도 앤틱이라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호스트였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집에서 한 10걸음 정도만 나가면은 볼 수 있었던 풍경들이 이런 강각 풍경이어가지고 정말 이번에 헝가리에 머무는 동안에 원 없이 이 강가 풍경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숙소 같은 경우에는 세체니 다리에서 굉장히 가까웠었는데 세체니 다리를 건너가지고 꼭 이제 저녁에 가는 곳이 바로 이 이슈트반 성당 앞이었어요. 그냥 뭐 산책 겸 해가지고 가는데 가면은 그 바로 성당 앞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커피 맛도 괜찮아가지고 거의 맨날 여기 카페를 갔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슈트반 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보는 것도 되게 멋지지만은 제가 이슈트반 성당 제일 멋있는 뷰라고 생각을 했던 스팟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다페스트 아이에서 보는 뷰였습니다. 부다페스트 아이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관람카였는데요. 짧게 끝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막 가시면은 한 번쯤은 그냥 타보시면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슈트반 성당이 있는 쪽은 언덕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 이슈트반 성당이라든가 국회의사당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다 왕궁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겔레르트 언덕 쪽에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멀리에서 보시는 거거든요. 부다페스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당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에서 성당의 지붕이라든가 위쪽 뷰를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한 번쯤은 타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관광객들이 빠지지 않고 가는 곳들이 바로 부다 왕궁과 어부의 요새일 것 같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이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푸니큘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실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올라가실 수만 있고 그 안에서는 다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캐슬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서부터 얘를 타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고 다 역들이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캐슬 셔틀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제일 부다페스트에서 뷰포인트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 바로 이 어부의 요새하고 부다 왕궁일 것 같아요. 뷰를 보면서 커피 한 잔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런데 뷰가 좋은 데 같은 경우에는 커피 가격이 되게 비싼데 여기는 보시면은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도 한 3,000원, 4,000원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커피 한 잔씩을 좀 마셨었고요. 네. 사실은 뷰가 제일 좋은 곳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부다 왕궁자리입니다. 이 어부의 요새 쪽도 뷰가 좋기는 한데 국회의사당하고 세체니 다리 중간에 있는 곳이어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조망을 할 수는 없어요. 양쪽으로 봐야지 조망이 되는데 이 부다 왕궁 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세체니 다리와 국회의사당이 한꺼번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는 가장 좀 부다페스트에서 뷰가 가장 좋은 자리가 저는 바로 이 부다 왕궁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헝가리에서 머물렀었던 숙소와 헝가리의 좀 풍경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여러모로 좀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런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기분 전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